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년 연말이면 찾아보는 책 트렌드 코리아 2025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내년은 뱀의 해로 을사년의 해로서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스네이크 센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경기 상태가 지속할 예정이고 안타깝게도 눈에 띄는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정체되는 경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미시적인 트렌드와 기술, 기후, 인구, 시장 변화가 초래되는 거시적인 트렌드로 양분되는 두 가지 트렌드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10가지 트렌드를 얘기했는데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별이가 되는 트렌드로는 옴니보아를 꼽고 있습니다. 또한 미시적 트렌드로는 아보아, 토핑경제, 무해력, 원포인트 어블, 또한 거시적 트렌드로는 그라데이션 K, 페이스테크, 물성 매력, 기후 감수성, 공진화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트렌드인 옴니보아입니다. 실질적으로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 첫 번째 트렌드를 통해서 모두 근간이 되고 이 트렌드를 통해서 한 해의 방향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옴니보아는 무슨 뜻이냐? 바로 잡식성 또는 사회적으로는 폭넓은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소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변화되었으며 이제 고정관념이 파괴되면서 나이, 성별, 지역 등이 파괴되고 옴니보 인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천억 부자도 다이소에 간다는 이런 것처럼 요즘 60대 이상의 김 회장은 주말이면 명품 매장에 가거나 골프를 치러 가지 않고 오히려 다이소에 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꾸미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일상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0대 육아휴직을 하는 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30대 여성 스포츠 농구에 가입한 사람이라든지 이제는 세대, 성별, 영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젠더의 경계와 라이프 사이클이 뒤섞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마케팅을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화두는 바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고객의 새로운 틈새 시장은 누구인지, 또한 내가 더 유연하게 사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부숴야 될 고정관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아보아입니다. 아보아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약으로서 과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확행과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확행이 하나의 과거의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이런 일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확행이 변질되면서 남에게 보여주는 소확행이라면 이제는 일상을 무탈하고 행복한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아부아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연예계에서도 많이 방송에서도 프로그램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MBC의 나 혼자 살다라든지 SBS 미운 오리 새끼라든지 솔로라서 등 이런 것들은 과거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들의 평범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방송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브이로그에서는 자기의 일상을 보여주는 부부의 일상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부아 현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매일 꾸준히 하는 일은 무엇인지 또 아주 보통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하루의 에너지를 주는 일을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토핑 경제입니다. 토핑 경제라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것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말 그대로 기본의 어떤 것에 내가 선택한 부수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시대가 이제 대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표준화 경제에서 토핑 경제로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제품의 완성은 기업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비자가 완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아정, 요거트 베이스 아이스크림에다가 과일 토핑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먹고 사진을 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상큼하다는 수많은 요아정 인플루언서를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 또 신발을 꾸미는 신구, 가방을 꾸미는 백구 이런 것처럼 자신의 어떤 본질보다는 새로운 어떤 그 액세서리를 통해서 자신만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새로운 토핑 경제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에 의해서 너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마케터들이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트렌드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기본과 토핑으로 변화가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고, 기본을 잃어버린 토핑이나 토핑이 없는 기본만 있는 경우는 생존할 수 없으며, 또한 내가 하는 일에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무엇일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요즘 AI로 발달된 사회, 또 디지털 사회에서 서로 사람 간의 정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페이스테크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첫인상에 신경을 쓰듯이 이제 기술도 얼굴을 갖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계에 인간의 표정을 입혀야 생동감과 친밀감을 높이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로봇이나 기계가 사람처럼 행동할 때 더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로봇에 사람의 감정에 오감을 실어서 하게 되면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 있었던 국제회의에서는 이렇게 로봇이 인간의 표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감으로써 굉장히 친근함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에 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간단한 대화를 진행한다든지 반려 로봇이나 챗봇에 표정을 입혀서 인간적 매력을 선보이는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페이스테크에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보겠습니다. 결국 페이스테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인간들에게 낯선 기술이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또한 표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고민해야 되며,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행동했던 경험은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해력입니다. 무해력이라는 것은 해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워낙 예측 불가사해서 사람들은 나를 해치거나 자극하거나 스트레스 주지 않는 무해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귀엽고 자연스럽고 무해한 것에 대한 애정을 느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초에 우리 용인농원에서 태어난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푸바오 아리를 했습니다. 또한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오는 최강희라는 중견 탤런트는 그의 순수함에 많은 분들이 매료돼서 최강희 그 팬덤이 생겼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무해력은 굉장히 강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무해력의 시대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작은 일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가장 심리적 장벽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 트렌드는 그라데이션 K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0과 1 사이에서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다문화 국가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5%가 넘으면서 이제 우리는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이런 단어를 떨치고 한국적인 개념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됩니다. K-팝, K-푸드, K-뷰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외국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런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이제는 외국인들을 같이 포용하는 문화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라데이션 K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입니다. 이 노래는
무려 발매 2주 만에 2억 5천억 부가 할 만큼 새로운 이슈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적인 것이 꼭 한국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을 포함하는 그라데이션 K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K-팝이라든지 K-문화, K-컬처 등에 대한 것들을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것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야 되고, 전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며, 문화를 존중해야 되는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융합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 트렌드는 물성 매력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디지털 문화, 그 다음에 또 언택트, 가상현실이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비자들은 변화와 쓸모를 경험할 수 있는 물성 매력에 집중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소비자들의 체험의 중요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듯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LP판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전자책보다는 이런 종이책들을 찾는 사람들, 또 그리고 각 기업들은 온라인 매장도 중요하지만 각 자신만의 다양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직접 소비자를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나 가상현실이 발달되더라도 인간끼리 서로 호흡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이런 물성 매력의 특징은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인사이트는 저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체험하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며, 내가 하는 일에서 직접 체험, 경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이걸 비즈니스로 연결해야 되며, 또한 현금을 쓰는 것과 카드를 사용하는 것 등의 차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고객들에게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물성 매력을 강조하면서 마케팅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는 바로 기후 감수성입니다. 올해처럼 우리 지구가 굉장히 기후로 힘든 한 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후 감수성,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기후는 이제 필수가 아닌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문제는 이제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구온난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지구 온도가 1.5도만 올라가더라도 지구상에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질 거라는 경고와 마찬가지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감수성이라는 것은 이제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내 삶이 위협받고 내가 생존할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후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공공 부분에서 기후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재난으로 인한 기후재난 실업급여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고, 근로자들의 적정 근로 온도도 제정돼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 1위로 기상이변을 꼽을 만큼 이제 기후는 우리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후 감수성을 우리가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과 노약자들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나의 일에서 기후 문제와 연관되어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며, 기후로 인해서 어떤 감정 변화가 생길지 항상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번째는 공진화 전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진화 전략은 잘 들어보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진화라는 것은 우리가 상생의 진화, 함께 성장하는 것을 바로 공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타인을 누르고 나만 앞서가는 성장의 전략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융합하고 함께 연결되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함께 생존하는 공진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는 홀로서기에서 함께 가기로의 변환이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상호 연관하고 협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삼성과 현대가 과거에는 라이벌이었다면 서로 이제 협업해서 같이 공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회를 서로 포착하고 서로 디지털 기술 같은 걸 융합해서 서로 함께 가는 이런 홀로서기와 달리 함께 가는 것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이 바로 공진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진화 전략의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생산성이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혼자 하는 것보다 협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또 두 사람이나 협업해서, 두 기업이 협업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지 항상 공진화 전략을 화두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키워드는 바로 원포인트업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기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레벨업을 했다면, 원포인트업은 우리가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하자는 것이 바로 원포인트업이 되겠습니다. 과거 자기개발에서는 반드시 타인을 벤치마킹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과거의 자기개발이라면, 이제 원포인트업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오늘보다 내일 앞서가는 것이 바로 원포인트업이 전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원포인트업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여러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자기가 잘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라든지, 하루에 음악 한 권 듣기라든지, 음악 한 곡 듣기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원포인트업이 되겠습니다. 원포인트업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고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골라서 그걸 계속해서 개선하가는 실질적인 것이 바로 원포인트업이 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업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향후 10분 꾸준히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하루에 또한 가장 나다운 일은 무엇인지, 왜 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고민하면서 남한테 보여주는 레벨업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자기 개발을 하는데 주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국 미래가 아닌 현실과 현실에 나에게 집중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되겠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감각으로 자신을 지키고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